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도대체 집이 어디 있는 거죠? 집은 요 안쪽에 있습니다. 요 안쪽에 있고 주차장이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 주차장과 주차장 위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까지 모두 경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는 삼성전자 때문에 굉장히 핫하죠. 자, 핫한 동네인데 이 집의 감정가가 3억 9천만 원, 거의 4억인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현재는 최저가가 1억 9천만 원 정도 돼요. 반값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평택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분석을 해보겠지만 이 집을 낙찰받았을 때 심히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 살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지도를 딱 보는 순간 야, 무슨 미국이나 캐나다의 전원주택 단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과한가요? 집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 방향, 거의 남향입니다. 참 좋습니다. 자, 큰 길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진입하면은 요 전원주택 단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더 넓게 보면 경매물건 여기에 있고 여기가 안중읍 시내입니다. 안중읍 시내 서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보시면은 경매물건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마을로 다시 돌아오면요, 경매물건이 여기 보이죠. 마을길은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경매에 이 도로 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사용, 진입로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진으로 딱 봐도 굉장히 마을이 양지바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경매물건이 딱 보이고 이 경매물건 앞쪽으로 여기 건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과거 사진을 확인해 봤더니 이 자재들이 장기간 방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자재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죠. 자, 집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 크기가 진짜 상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요 위에 태양광 발전기가 굉장히 대규모로 있는데 요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 주차장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아무튼 이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가 서너 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여름에는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선선하게 야외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뒤쪽에서 바라보면은 주차장과 주택이 보이고요. 요 마을 앞쪽으로 큰 나무들이 있는 게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네요.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집과의 간격은 멀진 않습니다. 자, 반대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단지 내에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은 빈 땅들이 있고요. 경매 물건의 모습이 보입니다. 미쓰고 부동산에 나와 있는 사진을 좀 참고할게요. 주차장 여기 천장의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현관이 보입니다. 건물이 여기 보이고 건물 앞쪽으로 이렇게 썬룸 형식으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복층 렉산을 활용해서 여기 벽재, 그다음 천장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썬룸 앞쪽의 모습인데 텃밭이 있고 이 앞에 보이는 풍경은 건축 자재. 자재들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전원주택이에요. 저기 안쪽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남쪽에 집 앞의 풍경입니다. 나무들이 몇 개 심겨져 있네요. 집을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완전 반대쪽, 주차장이 있는 반대쪽의 모습입니다. 주차장 올라가는 계단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기가 있습니다. 여기 인버터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kW는 훨씬 넘는 태양광 발전기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전기세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은 지붕에도 이렇게 태양광 발전기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전기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세 안 나오는, 와, 이거 대박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땅의 면적, 요 건물에 앉아있는 대지가 약 164평 정도 되고요. 요 도로 지분이 경매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도로 지분은 약 4.9평 정도 됩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벽돌 구조래요. 근데 집이 잘 안 보이죠. 옛날 사진 볼게요. 이렇게 벽돌 구조입니다. 면적은 106제곱미터, 대략 32평 정도 되고요. 딱 적당하네요. 사용 승인은 2014년. 여기 옛날 사진을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에 주차장과 태양광 발전기도 없었죠. 요 앞에도 잔디 마당이 좀 잘 깔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요 잔디 마당이 없습니다. 자,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요 집 앞에 이렇게 썬룸이 생기고 그리고 요 썬룸 앞에 텃밭으로 남아있죠. 경매 개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지는 전체가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도로가 지분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토지가 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3억 9천만 원, 하지만 2번 유찰됐고 현재 반값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 집에는 위험이 있다 그랬죠. 지금부터 그 위험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위험은 임차인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요. 감정평가서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좀 무시무시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 진행 시 위반 관련 내용은 별도 확인 바람.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니까 이게 이렇게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서는 이 집에 위반된 건축물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다. 별도로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저나 여러분도 이 집이 왜 위반 건축물이 되었는지 위반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마당. 요 마당이 예전에는 주차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요 주차장과 태양광 발전기가 만들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로 이제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주차장이 위반 내용이라면은 이거 이행 강제금도 그렇지만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기가 있어서 전기 비용이 굉장히 절약되고 있는데 이거 철거하게 되면은 이 태양광의 모든 혜택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썬룸입니다. 이 썬룸의 공간도 작은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앞에 썬룸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현관이 안쪽에 있고 이 앞에 석재 데크가 보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석재 데크가 거의 보이지 않고 썬룸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위반 사항이다 라고 판단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증축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누군가가 이제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위성지도 사진을 비교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적발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5년도에 없었죠. 16년도에도 없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그 다음에 18년도에도 없었는데 2020년도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 생겼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적발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주차장 자체가 위반 내용인지 요 태양광이 위반 내용인지 아니면 요 앞에 있는 썬룸이 위반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에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것이라면 낙찰받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추측 중에 하나였던 요 주차장 자체가 문제라면 해결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요거 철거하려면은 또 돈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위반 내용을 알아보고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나는 매년 이행강제금 내고 살래.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계산기는 제대로 두드려 봐야겠죠. 제가 예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가끔 이런 댓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초나 너는 왜 이상한 것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냐, 좀 괜찮은 경매 물건 좀 소개해봐라. 첫 번째로 저는 우선 괜찮은 경매 물건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매 물건 10건 중에서 하나가 괜찮을까 말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경매에 관심 있고 경매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영상을 통해서 위험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